검찰이 유병언 회장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청사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유 회장은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유 회장이 소환 통보를 거부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이승현 기자. 네, 인천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만은 오전 10시까지 유 전 회장 나오지 않았죠? 네, 검찰이 소환 통보한 시각 오전 10시였습니다. 지금 2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유 회장은 지금 검찰청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 인천지방검찰청사 내부는 이 취재진들로 상당히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유 회장의 소환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취재진들의 수도 많이 줄었고요. 당초 경찰도 이곳 청사 주변에 2개 중대 160여 명을 배치해서 유 회장의 소환에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원파 신도들이 집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 병력도 배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유 회장이 오늘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정리가 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사건 취재해온 권준기 기자와 함께 오늘 유 회장의 불출석 어떻게 볼 것인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네, 지금 2시간이 지났는데 유 회장이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늦게라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됐지만 지금 2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아무런 연락이 없이 응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검찰 소환을 거부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은 아직은 사실 불출석, 소환에 불응했다라고 결론을 낸 건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환 시간, 예정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났고 그리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환 불응으로 점점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미 지난 1991년에도 1시간 반 정도 늦어서 도착을 하긴 했지만 그렇죠. 이미 2시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유병언 회장 의도적으로 지금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더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금수원에서 신도들이 했던 기자회견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종교 탄압을 중단하라, 그리고 불공정 수사를 시정하라, 그리고 구원파를 살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보도 지침을 중단하라, 이 세 가지 요구를 제시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과 정부는 우리 협조를 바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협조를 바라지 마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오늘 소환 통보를 그렇습니다. 염두에 둔 부분이다. 오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물론 구원파 신도들과 유병언 회장의 뜻이 직결되는 것인지는 사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오늘 소환 불응을 비춰봤을 때는 이미 구원파의 어제 했던 기자회견 내용, 오늘 불출석을 사실상 시사했던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시간이 지나면서 아직 검찰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유 회장의 불출석이다라는 말도 밝히지는 않았고요. 이 불출석에 대응하는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할지도 지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놓고 보면 사실상 불출석을 가정하고 이제 후속 대응에 들어간 모습인데 지금 현재 검찰 내부 분위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 설마 하던 일이 사실 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초조한 기색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긴박하게 대책을 논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곧 유 회장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11시 40분쯤에는 수사팀, 인천지검 1, 2차장과 특수부장 또 수사관들이 모두 최재경 인천지검장 방으로 속속 모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소환 통보를 할지 아니면 유병언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바로 청구를 할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대검 측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도 보인다고 합니다. 지검장 방에 수사팀이 모일 때 특히 지도로 보이는 종이를 말아서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이즈도 상당히 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금수원 지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강제 진입하는 상황을 현재 대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차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2차 소환 통보를 내릴지 아니면 1차 소환 불응만으로도 유 회장의 입장이 충분히 파악했다고 판단을 해서 강제 구인에 나설지,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제 구인에 나서기 위해서는 일단 유 회장의 소재지, 유 회장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명확히 파악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유 회장의 소재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검찰의 입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병언 회장의 소재지를 이제 파악하고
있다라고 물론 밝히긴 했지만 예.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최근에 특수부장이 인천지검 특수부장이 직접 금수원을 찾아서 유병헌 회장과 면담을 시도한 점을 봤을 때 네. 금수원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굉장히 상황이 엄중한 게요. 사실 유병헌 회장의 장남, 차남, 네. 장녀 모두 소환에 불응하고 체포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병헌 회장까지 지금 소환에 불응한 상황. 예. 검찰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일가족이 모두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네. 그냥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 상황은 이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이 만천하에 지금 알리고 있는 지금 네.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더 이상 이걸 기다리고만 있을 필요는 그렇습니다. 없다는 지켜볼 얘기겠죠. 수 없다는 입장을 아마 정리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일가에 대한 소환 통보가 내려지기 직전까지 검찰 수사가 이렇게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자들 8명이나 지금 측근들이 구속이 됐고요. 하지만 일가에 대한 소환 통보가 내려진 시점, 그러니까 차남 혁기 씨 등을 비롯해서 국내외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소환 통보 이후부터는 사실상 지금 검찰 수사가 멎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유 회장에 대해서 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네. 하지만 또 문제가 지금 유 회장이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이 구원파의 본산이라고 불리는 금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시설입니다. 신도들의 반발도 지금 상당한 상황이고요. 네. 이 구원파의 본산인 금수원에 대한 강제 진입, 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될까요? 일단 금수원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시설입니다. 예. 입구에는 최근에 없던 간판을 새로 달았는데 이 간판 내용이 바로 침례회 안성교회 이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그만큼 여기 금수원이 종교 시설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강조하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검찰이 사실상 여기에 있는 신도들을 이 앞에 두고 이 강제 진입을 곧바로 시도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도들이 인간 바리케이트를 사실상 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강제 네. 진입을 했다가 물리적인 충돌 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굉장히 검찰로서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게다가 이 안성 금수원 부지가 23만 제곱미터, 축구장 30개 정도 크기인데 이 넓은 땅 안에서 유병헌 회장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온 일가족이 이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사실상 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 그렇다고 해서 금수원 강제 진입을 배제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에서는 금수원 지도 그리고 금수원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과연 강제 진입이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지금 재소환 통보보다는 이 강제 구인,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뒤에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하지만 강제 구인에 나서더라도 이 금수원에 대한 강제 진입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녀들의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내, 그다음에 해외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모두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 네. 이 자녀들 상황 먼저 국내에 있는 지금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장남 대균 씨에 대한 추적 작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장남 대균 씨 화요일 날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곧바로 추적 작업에 들어왔지만 자택인 영곡동이죠. 자택에 찾아갔지만 대문까지 강제 개방했지만 이미 도주한 상태,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전담 추적팀을 만들어서 쫓고 있고 그리고 A급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는 1계급 특진까지 지금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대균 씨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경찰청에 검찰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검찰 사실 대균 씨가 소환에 불응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혁기 씨나 장녀 선나 씨의 경우에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불응하고 버틸 수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염두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대균 씨마저 이렇게 잠적을 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 검찰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또 한 가지 관심사가 해외에 있는 자녀들인데 마지막으로 이 차남 혁기 씨 그리고 장녀 선나 씨에 대해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국내에서는 이 각국과 협조를 해서 지금 사법공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차남 혁기 씨에 대한 수사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 유병헌 회장의 후계자로 후계자로 지목이 지금 됐죠. 알려져 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남 혁기 씨에게 가장 먼저 소환 통보가 갔고요. 예. 지금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소재지를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미국에 있는 FBI 그리고 이 국토안보수사국 이 사법공조를 요청해서 현재 혁기 씨의 소재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장녀 섬나 씨 지금 현재 프랑스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역시 이 거주지를 현재 파악해서 프랑스 경찰과 함께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강제 구인 작업도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병헌 회장이 오늘 검찰 소환 통보에 사실상 거절을 했습니다. 아직 검찰 쪽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검사장 방에서 수사팀이 상당히 긴박한 모습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검찰 측의 후속 대응, 그러니까 유병헌 회장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공식 반응 그리고 유병헌 회장 측의 입장은 취재가 되는 대로 현장에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